안녕하세요. 대면입니다. 아직 유행병의 여파가 또 다시 커지고 있는 이 시기에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보내고 계시나요? 오늘은 또 제가 잠깐 휴일에 시간을 내서 또 최근에 새로 출시된 차를 한번 시승해 보기 위해서 서울역 주차장에 왔습니다. 오늘 시승해 볼 2020년 신차 현대자동차에서 2020년에 새롭게 내놓은 신차 아반떼 CN7입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요즘 현대차의 디자인 경향을 따라가고 있고요. 이렇게 앞에서 보니까 이렇게 헤드램프 그 선이 이렇게 라디에이터 그릴하고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이렇게 황소불 그런 인상을 주도록 이렇게 디자인이 됐습니다. 요즘에 이제 안전등 의무화 정책 때문에 옆에도 이렇게 위에 LED 미등이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차체 길이가 기존의 아반떼 AD보다 좀 많이 길어졌다. 그리고 뒷면이 이렇게 패스트백 스타일로 되게 이렇게 평탄하고 매끈하게 그렇게 디자인 됐어요.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테일 램프가 이렇게 일자로 쭉 이어져 있고 밑에 아반떼 로고가 적혀 있고요. 요즘 현대차 디자인 경향에 맞춰서 번호판이 이렇게 범퍼 밑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디자인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또 이건 호불호가 갈리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뭐 옳다 그르다를 따지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자, 한번 문 열고 한번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계기판은 풀 디지털이긴 하지만은 또 이렇게 가상으로 아날로그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아날로그에 익숙한 분들도 별 부담이나 불편 없이 운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기판과 옆에 내비게이션 화면을 이렇게 일체형으로 만들어서 아주 깔끔하게 디자인을 했네요.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각진 스타일로 만들었습니다. 에어컨은 풀 오토매틱으로 되어 있어서 온도만 설정해 놓으면은 매우 추워지거나 혹은 뭐 너무 더워지거나 그런 불편함 없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다른 차에서 좀 불편함을 느꼈던 이 전원잭의 위치 그리고 USB 포트의 위치도 아주 만족스럽게 잘 했습니다. 그리고 핸들 오른쪽에 있는 이 스위치를 조작하면은 이렇게 타이어 공기압, 운전자 주의 수준, 현재 속도, 누적 정보, 주행 정보, 콘텐츠 구성 등의 화면 전환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크루즈 컨트롤이 있어서 편리하게 정속 주행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차량 총 주행 거리는 3,800km 정도 탔네요. 그야말로 새 차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팁트로닉 모드로 되어 있어서 다행히도 이렇게 왼쪽으로 밀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서 수동으로 변속기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요즘 안 그래도 자동 변속기를 버튼식으로 하는데 맛을 들인 현대차가 이 점에 있어서는 정말 아반떼 수요층을 잘 배려했다고 생각이 드네요. 지금 서울 시내도로를 달려보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주행감은 그렇게 예전의 현대차처럼 물렁물렁한 주행감은 아닙니다. 과거에 비해서 좀 서스펜션이 많이 단단해졌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고요. 일단 시내 주행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지금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편의장치가 잘 돼 있어서 또 운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제동 능력은 월등히 좋다 나쁘다고는 말 못하겠지만 일단 브레이크 담력은 꽤 괜찮은 것 같고 딱 이렇게 원하는 만큼 잘 서줍니다. 어떤 차들 보면은 약간 새 차인데도 그리고 정상적으로 운행한 차인데도 브레이크 약간 밀리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아반떼 CN7은 브레이크가 밀리는 느낌 없이 그리고 한쪽으로 쏠리는 느낌도 없이 제동을 잘 해줍니다. 그리고 아반떼 CN7에 장착되어 있는 팁트로닉은 자동 6단인데 반응성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팁트로닉이 장착된 차들 중에 이렇게 운전해 보면은 수동 모드로 조작했을 때 바로 반응하지 않고 한 2-3초 정도 굼뜨게 반응하는 차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반떼 CN7은 이렇게 팁트로닉을 조작하면은 딜레이 타임이 없이 깔끔하게 바로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어가 이렇게 바로 변속되는 게 이렇게 느낌이 와요. 정말 예전에 현대차 변속기에 비해서 변속기의 반응 능력이 많이 빨라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까지 크루즈 컨트롤이 장착된 차량들은 현재 속도에서 모드 버튼을 누르고 크루즈 셋 버튼을 누르고 오른쪽에 이 스위치를 한번 밑으로 당겨 줘야 이게 속도가 고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아반떼 CN7은 현재 속도에서 크루즈 모드 버튼만 딱 눌러주면은 바로 현재 속도로 속도가 고정이 됩니다. 물론 최고 속도 조절은 이렇게 다른 차들과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스위치를 사용해서 조절할 수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을 해제하는 방법은 똑같이 브레이크를 밟거나 아니면 이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크루즈를 꺼준 다음에 모드 스위치를 꺼주면 됩니다. 물론 요즘의 현대차들의 대부분 경향이 그렇듯이 아반떼 CN7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어서 전면 차량과의 간격을 확인한 다음에 자동으로 속도를 줄여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 크루즈 컨트롤을 설정한 상태로 고속도로 정속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고속도로에서의 주행 능력은 크게 부족함이 없다는 느낌입니다. 뭐 약간 롤링이 있는 건 아무래도 차가 좀 무거운 차가 아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벼운 차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코너링 할 때나 이럴 때 안정감 이런 것들은 평균치는 한다. 다른 차들과 비교해서 얼마나 안정적이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국산차 평균 수준은 보여준다는 느낌입니다. 과거의 아반떼는 급차선 변경 때 약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많았거든요. 특히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시겠지만 2010년에 발매됐던 아반떼 MD의 경우 급차선 변경이나 급제동 때 피시텔 현상이 일어나서 차가 컨트롤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상당히 빈번했는데요. 아반떼 CN7은 일단 차선 변경 능력은 상당히 양호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차선 변경을 살짝 급하게 해도 뭐 크게 쏠리거나 그런 건 없어요. 물론 그렇다고 다이내믹하지도 않지만은 그냥 실용적으로 타기에 부족함이 없는 정도의, 그리고 불안정하지 않은 정도의 차선 변경 능력을 보여줍니다. 예전에 자동 변속기들이 이 부드러운 승차감을 살리기 위해서 팁트로닉의 반응성을 많이 희생시킨 경향이 있었거든요. 특히 한국인들의 성향에 맞출 수밖에 없는 현대차가 좀 그런 경향이 강했는데, 아반떼 CN7에서는 이 팁트로닉의 반응성이 기존에 비해서 많이 빨라지면서도 매끄러운 승차감은 그대로 살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승차감과 연비 그리고 반응성 모두를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이번엔 아반떼 CN7의 제로백을 한번 측정해 보려고 합니다. 레디 스타트! 지금 지나고 있는 곳은 충청남도 천안시 입장면과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의 경계에 있는 옆돈째입니다. 여기가 와인딩과 바운딩이 끊임없이 지속되는 그런 구간으로 돼 있어서 드라이브 테스트 혹은 또 드라이브 능력을 시험하기 위한 그런 장소로도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데요. 한번 여기서 아반떼의 선회 능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회 구간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렇게 급커브가
곳곳에 위치한 선회 구간이고 상당히 또 초보자들에겐 난이도가 높은 코스예요, 이 옆돈째가. 그런데 아반떼 CN7은 파워의 부족함이 없이 아주 경쾌하게 잘 달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이 코너웍을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패밀리 세단이다 보니까 코너링이 정교한 맛은 살짝 좀 떨어지는 점이 있어요. 약간의 슬립은 좀 피할 수가 없지만은 그래도 일반 패밀리 세단의 운동성으로는 상당히 뛰어난 편입니다. 롤링도 별로 없고 상당히 안정적으로 코너웍을 잘 돌아주고 있어요. 거의 뭐 웬만한 차들 오르막에서도 추월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엔진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아주 마음에 드는 경쾌한 운동 성능을 잘 보여주고 있네요. 이제 내리막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저단 기어를 써서 살살 내려가 볼게요. 팁트로닉의 반응이 좋으니까 참 내리막에서도 급가속이 붙지 않고 그래도 안정적으로 잘 내려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팁트로닉의 반응 속도가 떨어지면은 내리막에서도 좀 상대적으로 심한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가속이 확 붙어버리니까. 근데 아반떼 CN7 수동 모드를 넣는 순간 가속력이 딱 제어가 되면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내리막을 내려가지고 있습니다. 잠깐 휴식하는 동안에 아반떼의 실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아반떼의 시트 조절은 일반적인 승용차들과 큰 차이 없이 되게 편리하게 할 수 있는데요. 밑에 이 레버를 당겨서 시트를 앞이나 뒤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요. 이 레버를 이용해서 이렇게 시트를 위로, 포지션을 위로 올리거나 밑으로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뒤로 젖혀서 또 당겨서 이렇게 시트 등받이를 앞으로 혹은 뒤로도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번 아반떼 뒷좌석의 실내를 한번 볼게요. 며칠 전에 탔던 코나는 뒷좌석이 엄청나게 좁다는 느낌이 상당히 강했는데 아반떼를 타보니까 생각보다 뒷좌석이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또 요즘 차량의 좀 디자인 특성상 유리창은 약간 좁은 느낌이 있지만은 그래도 뒷좌석 공간이 상당히 넓어서 저처럼 한덩치 하는 놈도 별로 불편하지 않게 탈 수 있다는, 한번 참고로 이렇게 무릎 사이의 공간을 한번 보세요. 꽤 여유 있죠? 이 정도 여유 공간이 남습니다. 뭐 아반떼 CN7 뿐만 아니라 요즘 출시되는 대부분의 차량들은 열선 시트 말고도 또 이렇게 통풍 시트, 냉방 시트가 있어요. 이렇게 냉방 시트 켜시면은 특히 여름에 장거리 운전 하실 때 시원하게 이렇게 등을 식혀주는 효과가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지금 이제 오디오 성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음악을 틀어봤는데요. 좀 배경음악이 흘러나오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지금 제가 오디오를 틀어보니까 오디오 성능은 뭐 그렇게 특출나다고 말할 수도 없지만은 그렇다고 크게 뒤지지도 않는 그냥 적당하고 무난한 정도의 음질 수준을 보여줍니다. 최근 모 일간지의 보도에 따르면은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아반떼 CN7의 주 구매 고객층이 기존의 20, 30대가 아닌 5, 60대로 올라갔다는 그런 기사가 났어요. 물론 요즘에는 이제 자동차의 주요 수요 고객들이 이제 고령화되고, 그리고 아반떼도 이제 젊은 사람들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기반이 잡힌 중년층들이 많이 탄다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겠지만은 또 요즘 젊은 층들이 차를 직접 사기보다는 뭐 카시어링을 이용하거나 또 부모님 명의로 구매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아무래도 보험에서 받는 불이익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을 위해서 차를 사주시면서 자기 명의로 이렇게 계약하고 등록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추정이 있습니다. 아무튼 좀 오랫동안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의 국민차 아반떼가 또 새로운 모습으로 선보인 이 파격적인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참 되게 눈길이 갔었는데 좀 아쉬운 점도 있어요. 일단 파워트레인 기존의 1600cc DOHC 엔진이 특별한 개량 없이 그대로 얹었다는 건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기존에 한 1250에서 1300kg 정도 했던 아반떼 AD에 비해서 공차 중량이 약 1150kg으로 한 100kg 정도 가벼워져서 그나마 중량 대비 출력 면에서 약간 유리해졌다는 거, 그게 그나마 좀 위안이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버튼식 자동 변속기를 상당히 강하게 좀 밀고 나가는 요즘 현대차의 분위기에 맞지 않게 또 이렇게 플로어식 변속기로 거기다 팁트로닉까지 적용해 준 게 참 고맙네요. 물론 기존의 현대차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그런 변속기의 형상이 아닌 기아차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이런 말뚝형 조종간형 변속기라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은 또 이런 변속기가 막상 잡아보면 그립감이 상당히 좋거든요. 이렇게 겉에 인조 가죽을 살짝 씌워서 마찰이 좀 강해져서 조작할 때 되게 편하다는 거, 오조작 확률도 상대적으로 적다는 게 또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기판과 내비게이션 화면이 일체형으로 돼서 여기 좀 첨단 기술의 느낌을 좀 더 강하게 풍기고, 올 디지털 계기판이면서도 이렇게 아날로그 움직임을 그대로 살려서 아날로그 감성에 익숙한 사람들까지도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 그리고 내비게이션도 상당히 직관적으로 이렇게 잘 배치를 해서 조작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만들었다는 점에서 저는 이번 아반떼 CN7에 그래도 현대차 치고는 정말 잘 만들었다는 의미에서 그래도 10점 만점에 7.5점 정도 주겠습니다. 어느덧 4시간에 걸친 시승이 이제 거의 끝나가네요. 현재 대략 주행거리는 260km 이상 주행했고요. 생각보다 연비가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평균 연비 20.6km를 기록하고 있어요. 네. 물론 제가 조금 출발이 늦어서 실질적인 시승시간은 3시간 30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일단 예약한 시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4시간입니다. 오늘 그린카 이벤트에 응모해서 가졌던 올 뉴 아반떼 CN7 시승을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항상 건강관리 조심하시고요. 이번 한 주도 행복한 한 주, 그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